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자, 이달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도민사회에 관심을 모았던 주요 이슈 쉽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사숙고 시간입니다.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위스 사례 관련해가지고 강 기자 스위스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저는 스위스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도 관광이지만 사실 이 풀뿌리 자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국제자유도시 모델이 홍가포르 아닙니까? 홍콩 싱가포르. 네. 또 특별자치도 모델인 포르투갈 마데이라보다는 스위스를 취재하고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제주 현실로 돌아와 보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작업,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사업인 이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2027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오지사의 첫 번째 핵심 공약 사업인 만큼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속도감 있는 일정이 전개가 돼 왔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용역비면 한 15억 원 가까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즉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이 시장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모형이 적절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모형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수용을 했고요. 곧이어서 올해 1월에는 제주도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제주도는 개편 작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꾸려서 본격 업무를 추진했고요. 권역별로 도민 공론화 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체제 개편 작업 아주 순조로운 것처럼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구역으로 나누는 문제가 결국 지금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달라지고 있고 또 올해 1월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별로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처럼 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에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자, 강 기자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서 가장 큰 쟁점을 뭘로 꼽으시나요? 네, 우선 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가장 큰 쟁점이자 개편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을 꼽자면 주민투표 실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민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와 그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반드시 실시를 해야만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하고 2027년에 차질 없이 기초단체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제주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시 요구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저도 설명드렸지만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큰 변수는 아닌 게 실시할 수 있다지만 결국은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주민투표를 언제 실시할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질문을 어떤 식으로 물을지 이게 되게 관건이 될 텐데 지금 당장 그 전제인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 주민투표 올해 내 실시는 사실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한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제주도의 계획은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한 뒤에 2027년부터 기초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인 절차 일정을 계산을 해봤을 때 물리적으로 어렵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주민투표는 정부,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동의를 가장 먼저 거쳐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까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제주도의 주민투표 실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지났다. 그럼 그 마지노선 기한이 언제였죠? 네,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최대 60일 이후에 실시가 될 수 있는데요. 주민투표법 등에 따라서 계산해본 결과 올해 마지막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 일자는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동의를 거친 이후에 필수적으로 30일간의 제주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17일 또는 18일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했어야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10월 18일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없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오늘이 31일이니까 이미 시한은 다 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주민투표법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주민투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규제가 사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일 전후 투표 금지 조항인데, 그러니까 선거 날짜와 같이 주민투표를 하면 우리 비용도 줄이고 투표율도 높일 수도 있는데 현행 법률은 이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시켜버리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면 현재 행정체제 개편 열쇠를 정부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행안부 동의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제주도뿐 아니라 도의회, 각계 시민단체 등이 뜻을 모아서 행안부의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잇따라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대해서 다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경우에는 2006년에 단일 체제로 출범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형태로 재차 회귀하는 것을 두고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간 제주도가 가져간 여러 가지 특례가 이 단일 체제 모델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같은 논리가 정치권 일부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제주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그때 오영훈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15일에 민생토론회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를 찾았고 그 발언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가 대통령에게 행정체제 개편을 건의를 했는데요. 이제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인데 라면서 말을 흐리면서 의례적인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민생토론회 직후에 제주 지역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말하기를 민생토론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민생토론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다. 현재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달 8일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 민생토론회에서 아예 이 자치단체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지사가 일단 얘기는 꺼내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걸 대통령은 특별한 발언이 없었고요. 또 무엇이 사실 민생이냐 뭐 이런 판단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UAM 같은 것도 민생으로 친다면 기초자치단체가 더 민생에 가까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죠. 네, 국감 과정에서 역시 제주의 핵심 연안인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관련 사항보다는 제주 관광 감소 지표에 대한 지적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등의 이슈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 가운데 4명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 문답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정작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관련 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 행정체제 개편 사실상 자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법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대하고 핵심적인 절차인 것은 맞는데요. 주민투표 성공이 모든 것을 담보해주진 않죠. 주민투표 결과도 뜯어봐야 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문합, 재정 배분 과정에서도 정부와의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이 앞으로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칼자루를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쥐고 있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부터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같이 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